안녕하세요, 세미톡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I'm Yours를 들려드리려고 음악을 아직 안 껐어요. 자, 이제 끌게요. 오늘 어떤 휴일 보내고 계세요? 저는 잠깐 이동 중인데요. 오늘 주제는 문에 관련된 주제예요. 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주제는 매일 조금씩 다른 문을 열어라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죠? 저 좀 무섭긴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떤 교훈? 어떤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버릇이 있어요. 설국열차를 보고는 정말 강렬한 인상이 남았어요. 굉장히 뒤에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칸으로 가기 위해서 전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그 꼬리칸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바퀴벌레 양갱 먹잖아요. 매일 양갱을 먹었는데 그게 사실 바퀴벌레로 만든 거였다는 걸 알고 주인공이 막 구토를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땐 정말 그런 기분이 들죠. 난 바퀴벌레 양갱을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맨 끝에 칸에 탄 것 같아. 빨리 앞에 칸에 가서 초밥을 좀 먹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제가 얻은 그런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결국 문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문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시겠고 안 보신 분들도 그 예고편에서 아마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결국 거기에서 그 기관차의 설계자인 송강호는 그 폭탄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결국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가는 문이 아니었어요. 다 그 문을 열려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못 오게 막고 뒤에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앞칸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문은요, 기차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그 문은 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요, 북극곰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송강호 씨의 딸과 그 어린 꼬맹이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북극곰하고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북극곰이 뭘 의미하겠어요.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나오니 살 수 있는 생존이 가능한 곳이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자꾸 앞으로 전진하는 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한 반에 50명이라고 했었을 때 그 50명 중에 적어도 10등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의 삶도 10등 안에는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 생각에 은영이는 아마 3등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 아니에요. 전 10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판을 벗어나고 싶어요. 왜 그 50명이 서로 경쟁하고 내가 앞으로 갈래, 내가 1등을 할래 라는 그 판 안에 있어야 되나요? 저의 대답은 그거예요. 나는 아예 그 판에서 나오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아이들의 조기 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나 창의력을 가르쳐야 하나 고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김대식 교수님, 요즘 한참 알파고 이러면서 뇌과학 관련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신데 김대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가장 불쌍한 세대는 10대다. 왜냐면 그들은 지금 국영수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의 10대는 로봇과 싸워 처음으로 잡을 쟁취해야 되는 첫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그러면 이 5세 정도의 이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국영수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국영수는 로봇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50명 안에서 10등이, 5등이, 1등이 되는 환경은 뭔가 호기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인 것 같고, 정말 설국열차 안에서 뒷칸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 같은 저는 느낌이었어요. 그 판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 그건 할 수 없는 걸까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판을 벗어나기 위한 생각, 결국 앞으로 가는 문만이 문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 그것을 인지하기 위한 생각은 바로 플래시백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정말 과거에 감동했던 순간, 내가 깨어있는 순간, 그런 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 중에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지칠 수 있고, 내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플래시백,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저는 10가지 좋은 습관을 항상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결국 특별한 거 없거든요. 습관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습관, 그 근육들이 나를 다시 플래시백해서 내가 계속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매일 책을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매일 좋은 CD를 들으려고 하고, 좋은 미팅에 가려고 하고요. 좋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찍는 이 세멘톡은 저의 플래시백일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지칠 때, 힘들 때, 그럴 때에도 내가 자꾸 앞으로 가려는 것 같아. 나의 세상으로 조금 다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규정해 놓은 뒤에서 앞문으로 가려고, 내가 나를 잊으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내 기분과 잘 사귀게 하는, 내가 내 기분을 좌우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플래시백, 좋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플래시백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플래시백은 뭘까? 혹시 그게 없다면 뭘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어떨 때 다시 플래시백 할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세메톡을 본 하루시라면요, 한번 하루 내내 이 키워드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플래시백은 뭔가? 나는 계속 설국열차의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결국 세상으로 통하는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잊은 건 아닌가? 자꾸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뒷칸에서 앞칸으로 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듣고 설국열차 한번 다시 보셔도 좋겠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세멘톡에서 또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 안녕.